지금부터 저는 이 이북 리더기로 10시간 동안 연속 독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시간 동안 몇 페이지나 읽을 수 있는지, 배터리는 얼마나 남는지, 눈은 얼마나 피로한지, 그리고 몇 시간부터 집중력이 흐려지는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입니다. 제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다소 지루하고 무거울 수 있는 내용을 읽기 쉽게 잘 써놨더라고요. 이번에는 다가오는 AI 시대를 다룬 684페이지짜리 벽돌책 넥서스를 골라봤습니다. 읽는 중간중간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께 함께 들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장시간 책을 읽기 위해 최대한 편한 자리와 자세를 택했어요. 넥서스라는 책의 제목은 연결고리, 관계망이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정보와 정보, 권력과 사회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연결망을 뜻하는 말인데요. 유발 하라리는 이 책에서 인류가 지금까지 어떤 정보망을 통해 움직여왔고 다가오는 AI 시대에서는 그 연결망이 어떻게 바뀔지를 이야기합니다. 주제가 다소 무겁지만 적절한 재밌는 역사적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서 처음부터 흥미롭게 읽었어요. 다만 1시간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서서히 졸음이 몰려오더라고요. 이게 자세가 편해서 그런가? 이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2010년에 라스졸로 헨예츠가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샀다. 그것은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공식적인 상거래였고 이제와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피자였다. 2021년 11월에는 1 비트코인의 가치는 6만 9천 달러가 넘었다. 따라서 헨예츠가 피자 2판의 값으로 지불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6억 9천만 달러였다. 피자의 열량은 2010년에나 2021년에나 변함없이 객관적인 현실이지만 비트코인의 금전적 가치는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고 믿는 이야기에 따라 극적으로 변한 상호 주관적 현실이다. 1조로 피자를 시켜먹은 헨예츠는 피자가 다 소화됐을까요? 매년 5월 22일은 가상통화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피자의 날로 불린다고 해요. 헨예츠가 1조로 피자 시켜먹은 날이죠. 헨예츠는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주문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고 하네요. 헨예츠는 당시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편한 자세가 도리어 독서에 방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편하니까 오히려 너무 졸려서 저는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 문어 보이시죠? 저게 아주 훌륭한 독서템이었어요. 졸릴 때마다 지압하니까 졸음도 달아나고 시원하고 정신도 말끔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와이프가 어디서 사왔는데 유용했습니다. 저는 10시간이라는 독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밥 먹으면서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밥 먹으면서 책 읽을 때 이북 리더기의 장점이 느껴졌어요. 일반 책이었다면 책 페이지를 넘기는 게 불편했을 텐데 이북 리더기는 터치로 손쉽게 넘길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참 편하더라고요. 부피가 작아서 덜 거추장스러운 점도 좋았습니다. 밥 먹으면서까지 책을 읽은 건 사실 처음이라서 이제 여러분의 밥 친구를 유튜브가 아닌 독서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밥 먹고 양치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책을 읽었는데 이북 리더기가 가볍고 부피가 작으니까 양치하면서도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더라고요. 짬짬이 시간 내면서 읽기엔 이북 리더기만한 게 없는 것 같긴 해요. 거의 4시간 가까이 읽었는데 눈에서 느껴지는 피로도는 거의 없었어요. 다만 처음으로 이렇게 장시간 책을 읽는 거라 조금 지루해지긴 하더라고요. 차라리 소설을 읽을 걸 후회가 조금 됐습니다. 이제 거의 책을 읽기 시작한 지 5시간 정도 됐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쉽지가 않네요. 일반적인 소설책이 아니라 인문학 책이다 보니까 마치 수험생으로 돌아간 느낌이랄까?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지만 한번 버티고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조금 불편한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인간은 생각보다 진실보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존재더라고요. 우리는 국가, 종교, 이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상징을 믿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협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힘 덕분에 인류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거대한 사회를 만들고 결국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야기가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작동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가 인쇄술의 발명 이후 훨씬 더 빠르고 넓게 퍼지기 시작했죠. 책은 지식을 퍼뜨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광기와 혐오를 퍼뜨리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세의 마녀사냥이에요. 하인리 크라머의 마녀의 망치라는 책은 마녀를 어떻게 고발하고 신문하고 처벌해야 하는지를 다룬 책이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었고 그 믿음은 실제 폭력과 학살로 이어졌죠. 인쇄술이 과학혁명을 도왔지만 동시에 마녀사냥도 더 넓게 퍼뜨린 셈이죠. 이후에 산업혁명과 함께 라디오와 TV가 등장하자 정보는 더 빠르게 대중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매체를 통해 나치즘과 스탈린주의 같은 이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죠. 인터넷 혁명 이후에는 더 복잡해졌어요. 이제 누구나 정보를 만들고 퍼뜨릴 수 있게 됐지만 그만큼 혐오, 음모론, 가짜뉴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무서워요. AI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인쇄술은 진리를 퍼뜨릴 수 있었지만 동시에 마녀사냥을 퍼뜨릴 수도 있었어요. 인터넷과 AI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정보 네트워크는 진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구조로 광기와 혐오와 학살을 복제할 수도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가장 불편했던 지점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편한 진실보다 자극적인 허구에 더 쉽게 끌린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컨텐츠만 봐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앞뒤 맥락은 잘라먹고 사람들의 분노할 장면만 보여주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콘텐츠가 훨씬 빠르게 퍼지더라고요. 그리고 AI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훨씬 더 빠르고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녀는 사라졌지만 마녀로 만들고 싶은 누군가는 항상 남아있다. 그리고 정보 네트워크는 그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고 우리의 분노와 공포를 몰아갈 표적을 끊임없이 찾아낸다. 이게 넥서스를 읽으면서 가장 섬뜩하게 느껴졌던 부분이에요. 이거 진짜 재밌는데요. 2023년도에 한 연구원이 챗GPT한테 캡처 퍼즐 아시죠? 캡처 퍼즐을 풀라고 지시를 했나봐요. 근데 이 캡처 퍼즐은 로봇이 풀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연구원이 이 챗GPT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궁금했나봐요. 그래서 챗GPT는 일단 먼저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캡처 퍼즐을 풀 사람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지원을 했고 그 지원한 직원이 조금 의심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너 혹시 로봇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GPT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게 정말 신기했는데요. 자기가 시각장애인이라 퍼즐을 볼 수 없어서 구직 사이트에 올렸다고 한 거예요. 와, 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AI가 무섭긴 무서운 것 같아요. 후... 10시간 다 채웠다. 현재 시각 12시. 우선 10시간 다 읽었고요. 이북 리더기 배터리는 총 83% 남았습니다. 10시간 동안 썼는데 17%가 남았고 책은 다 못 읽었어요. 이 내용도 어렵고 졸리기도 하고 좀 지루한 것도 있고 이거 못할 짓이긴 한데 그래도 꾸역꾸역 10시간을 버텨봤습니다. 이북 리더기로 책을 읽다 보니까 또 단점이 하나 약간 보인 게 있었는데 책에 주석이 많다 보니까 이 주석이 뒷장에 있어서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었고요. 내 생각을 그때그때 책에 옮겨 적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좀 약간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종이를 마련해서 여기다가 내 생각을 적었습니다. 반대로 10시간 동안 책을 읽었음에도 눈이 피로하지 않아서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페이지 수가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오히려 집중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가 몇 페이지나 읽었는지 얼마나 읽었는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좀 생각지 못한 장점이었다. 책의 내용을 총평해 보자면 인간은 기분 좋은 이야기나 행복한 이야기보단 남의 불행 또는 자극적인 혐오 조장 컨텐츠를 더 좋아한다. AI는 이를 이용할 것이고 이는 전체주의자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마치 소설 1984처럼.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잘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약간 정치인이나 기업 경영인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진실과 허구를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걸 이 책을 읽고 좀 느꼈어요.
AI 시대에 마구 쏟아지는 컨텐츠들을 우리가 이게 허구인지 진실인지, 아직 이 못 읽은 페이지가 조금 남았는데 그거는 시간 날 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0시간 책 읽기 상당히 좀 힘들고 지루하지만 해볼만 하다. 다 읽고 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다음에도 반응이 좋으면 한 번 더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저는 씻고 자도록 해보겠습니다.